네, 안녕하십니까. 독자 여러분, 설 연휴 직전에 개봉됐다고 하는 영화, 자빨영화 남산의 부장들 얘기를 많이 들으셨을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이 영화는 박정희 대통령을 시해했던 김재규를 영웅으로 떠받드는 영화입니다. 반면 박정희 대통령을 사악하게 그지없는 나쁜 사람으로 언급할 가치조차 없는 표독하고 돈에 아주 미친 사람으로 그리고 있는 게 바로 이 영화의 실체입니다. 저는 이 영화를 제정신이 아닌 영화, 미친 영화라고 규정을 이미 지난주에 여러분들에게 예고를 했습니다. 그런 작품을 찍어내는 영화판만 제정신이 아닌 게 아니고 저는 그 영화를 즐기고 그 영화가 좋은 영화인지 알고 영화관을 찾는 이 나라의 관객층도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아닌 게 아니라 저희 불길한 예상대로 그 영화가 아마도 며칠 뒤면 벌써 200만 관객이 훌쩍 넘었다고 그러니까 1000만 명 관객 전후가 드는 거는 그리 어렵지 않은 일이라고 봅니다. 사실 이런 영화에 개탄만 하고 좌파를 향해서 손가락질하거나 발만 동동 구를 게 아닙니다. 자유우파도 이런 싸구려 정치 영화에 대응해서 적극적으로 대응할 줄 알아야 되는데 불법으로 돈을 받고 검찰의 조사를 받다가 부엉이 바위에서 뛰어져 내려 죽었던 노무현 말년의 비참한 모습을 영화로 만들어야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 나라를 부자 나라로 만들어주는 으뜸가는 주인공인 박정희 대통령에 대해서 이렇게 말도 아닌 얘기로 음해에 가까운 저주에 가까운 영화를 만들어내는 이 나라 풍토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대응할까를 머리를 모아야 되는데 그 중에 하나로 이해는 이로, 눈에는 눈으로 우리가 응징해 줄 필요가 있습니다. 왜 박정희 대통령은 일방적으로 난타를 당해야 되고 노무현에 대해서는 일방적으로 찬양하는 영화만 만들어지는지 저는 참을 수가 없습니다. 김대중이도 마찬가지입니다. 4억 5천만 달러의 돈을 불법으로 대북 송금을 해서 김정일과의 정상회담을 돈으로 산 사람이 김대중입니다. 그리고 고려 연방제로 대한민국을 팔아넘기려 했던 첫 번째 사람이 김대중입니다. 김대중에 관한 더러운 얘기도 영화에 그대로 담으면 됩니다. 우리는 사실에 충실해서 담으면 됩니다. 좌파 영화 남산의 부장들을 보시면 박정희, 김재규 등 이름만 실명으로 등장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 명예훼손을 피해갈 수 있다고 영화 제작한 사람들이, 연출한 사람들이 자로 재는 모양인데 우리도 전애들이 하는 걸 그거 본딸 필요가 있습니다. 김대중이 아니고 김대평 이렇게 이름을 바꾸면 되는 거 아닙니까? 바꾸면 되는 겁니다. 김대중의 본명인 제갈대중이라고 해주는 것도 좀 방법이라고 봅니다. 즉 쟤네들이 하는 걸 본따되 우리는 사실에 충실한 영화를 만들어서 그야말로 현대사의 교본을 만들어준다는 생각으로 하면 됩니다. 자, 그런 노력과 별도로 남산의 부장들에 대한 비판은 비판대로 해야 된다고 하는 게 제 입장입니다. 오늘은 그 점을 두루 다 밝히겠습니다. 과연 김재규가 어떤 스타일의 인물이었는지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그가 과연 민주화의 투사를 자임할 정도의 깜냥이나 됐던 건지도 우리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김재규는 옆에 우직하면서도 예절 바른 모습을 일부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걸 생전에 김재규를 만났던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하는 얘기 중에 하나가 우직하면서 예절 바른 모습이 있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동시에 이를 추진하는 능력이 조금 의심스럽다고 하는 것이 좀 김재규를 좀 더 깊이 아는 사람들이 이구동성을 하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상황에 따라서는 수시로 말을 바꾸는 유형의 사람이었다고 하는 얘기도 있습니다. 조금 뜻밖이지만 의외로 소심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시국관도 결정적으로 이게 문제입니다. 시국관이라고 하는 게 왔다리 갔다리 했다 하는 사람이 김재규였다고 하는 의견이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또 하나 김재규에게는 욱하는 성격도 있다고 합니다. 소심한 데다 욱하는 성격도 있었다고 합니다. 이게 다 어디에서 나오는 말이냐? 이 영화의 원본이라고 밝힌
남산의 부장들이라고 하는 동아일보 기자, 김충식이 쓴 동아일보 연재물에 그대로 다 나오는 얘기들입니다. 제가 그 책을 다시 한번 봤습니다. 그런데 이 영화에서는 그 얘기를 다 제껴두고 김재규를 말도 안 되는 위대한 열사, 의사, 안중근의 스타, 안중근 같은 대스타의 반열에 올려놨습니다. 그 배우를 연기한 것이 영화배우 이병헌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병헌은 고뇌하는 중정부장, 중앙정보부장, 그 다음에 대통령으로부터 핍박을 받는 중정부장의 이미지를 자꾸 만들어 보여줍니다. 그거는 모두가 사실과 다르다. 영화를 그럴싸하게 만들어주기 위한, 김재규를 그럴싸하게 포장해 하기 위한 가짜 이미지라고 보시면 됩니다. 또 김재규는 수사 막바지에 자신의 유신체제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박정희 대통령을 시해했다고 얘기를 한 바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리고 민주화를 이루기 위한 거사였다고 거창하게 뻑격지근하게 얘기했는데, 그거는 초창기에는 그런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건 모두 김재규 주변에 달라붙어 있던 변호사들이 꼬드김에 넘어가서 해보는 말, 그렇게 하면 훗날 평가도 바뀔 수도 있고, 그렇게 하면 양형에도 연형을 줄 것이라고 판단을 하고 그런 식의 호언장담을 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 영화에 나오는 김재규의 마지막 육성 증언도 결국은 그런 얘기입니다. 실은 그때부터 김재규는 처형당하기 직전까지 유신의 심장에 비수를 꽂은 민주투사를 자처를 했습니다. 그 전에 초창기에는 그런 일이 없었습니다. 수사받는 초창기에는 그러지 않았습니다. 김재규의 이런 변신에 숨어있는 모습이라고 하는 건 뭘까? 결국 변호사들의 농간에 놀아났다고 보시면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와 달리 김재규의 진짜 모습은 표현이 좀 거칠지만 무식한 모습이라고 봐야 된다는 게 제 판단입니다. 그게 욱하는 성격 속에서 이 일을 잘못 저지른 사람이 바로 11.25로 나타났다고 보시면 됩니다. 묘한 것은 김재규가 당시 대통령병에 걸려 있었다는 점입니다. 증거가 있습니다. 당시 전두환 보안사령관이 이끌던 합수부 조사에서 새흥미로운 사실을 밝혀냈습니다. 김재규가 이런 얘기입니다. 11.6 직전에 자기네 부친의 묘소를 이장했다는 얘기가 수사 기록에 나옵니다. 묘소는 경북 금능군에 있었는데 이장을 한 곳은 왕이 이 정도 터는 왕의 자리다, 왕의 날터다, 미래의 왕을 위한 자리다 라고 하는 풍수쟁이의 말을 그대로 믿고서 대통령이 될 꿈을 몰래 키웠던 것이 11.6 거사 전 김재규의 모습이었습니다. 이게 엄연히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박정희 대통령에 대한 시해도 그런 맥락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사실 김재규를 좀 잘 아는 사람들은 그가 풍수나 예언, 도참 같은 미신을 곧잘 믿었던 사람이라고 일관된 증언이 나오고 있습니다. 김재규는 그런 정도의 깜냥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사실 김재규는 박정희의 사람이었습니다. 따라서 그분을 배신하면 안 되는 대표적인 사람이라는 것도 오늘 강조를 하고 싶습니다. 즉 김재규는 박정희 대통령과는 동양이었습니다. 경북 선산이 고향이었습니다. 그래서 둘은 육사 2기 동기생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나이 차이는 무려 9살이나 벌어집니다. 박정희 대통령이 그렇게 10살 가까이 많았다는 얘기입니다. 그러저런 이유로 군대 시절과 그 이후 둘은 혈육보다 깊은 정을 나눴다는 게 많은 이들의 관측인데, 그렇다면 김재규는 박정희 대통령으로부터 받았다는 은혜를 원수로 갚은 사람이라고 봐야 합니다. 그게 바로 김재규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 친구 김재규가 유신의 심장에 비수를 꽂은 민주화 투사, 이런 걸 자처한다는 건 누구라도 웃지 않을 수 없는 웃기는 일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에도 김재규는 수사 중간에 또 3단계 혁명 구상을 밝혀서 수사관들을 놀라게 했습니다. 박 대통령 시해 1년도 채 안 된
1979년 봄부터 집권 구상을 그 사람이 계속 꿈꾸고 있었다고 하는 증거가 바로 3단계 혁명론입니다. 그 1단계가 국내 소유가 확산되는 적정한 타이밍에 박정희 대통령을 제거한다는 것이 그 하나입니다. 그래서 당시 육군참모총장 정승화를 끌어들인다는 것까지가 1단계입니다. 2단계는 그렇게 해서 정승화로 하여금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국가 통치 기능을 장악한다는 게 김재규 머리에 있었습니다. 그게 2단계입니다. 그리고 3단계가 그 토대 위에서 혁명을 선언하고 계엄사령부를 혁명위원회로 개편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런 김재규의 황당한 꿈은 전두환 보안사령관이 이끌던 합수부 조사 단계에서 박살이 나버렸다는 겁니다. 결국은 초영장의 이슬이 되는 걸로 마감이 됩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이것까지가 김재규의 진실이라고 여러분은 알고 계시면 됩니다. 더할 것도 없고 뺄 것도 없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어디 감히 김재규 영웅 만들기가 그렇게 집요하게 추진되고 있는지 정말 경악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자, 결론을 내리자면 이렇습니다. 영화 남산의 부장들은 지난 40년 반박정희 히스테리의 결정판입니다. 그래서 무섭습니다. 박정희 4, 5층까지 우리는 박정희 대통령 하는 걸 정반대로 가는 것이 개혁이고 선진화라고 믿고 열심히 박정희를 부인해오고 있습니다. 그걸 저는 박정희 대통령에 대한 격화운동이라고 봅니다. 그 격화운동이 무려 40년 넘어서 지금도 진행형이라고 하는 게 정말 아찔한 일입니다. 이 영화 남산의 부장들은 박정희 격화운동이 정점을 찍고 있는 무서운 영화다. 그걸 보여주는 매우 상징적인 국면이 지금이라고 저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 영화가 갖는 해독은 실로 무시무시하다. 어느 정도이냐? 대한민국의 탄생에 모세에 해당되는 사람이 구약에 나오는 모세에 해당되는 사람이 건국 대통령 이승만인데 그 사람을 하와이 깡패라고 헛소리한 게 뭡니까? 동영상 100년 전쟁입니다. 그리고 부국 대통령 박정희에 대해서는 원조적폐라고 손가락 갔던 게 바로 100년 전쟁이었습니다. 저는 영화 남산의 부장들이 갖고 있는 폐해, 나쁜 점, 독극물인데 이 독극물은 동영상 100년 전쟁에 못지 않다고 봅니다. 실은 저는 종종 이런 말을 하곤 합니다. 말씀드리기 송구스럽지만 망할 조건을 두루 다 갖춘 게 현 대한민국의 상황이라고 제가 가끔 말씀을 드립니다. 두루 다 갖췄습니다. 이 나라가 정말 그렇게 몰락을 한다면 문화 권력을 좌파에게 송두리째 빼앗긴 탓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남산의 부장들 같은 영화, 좌빨 영화를 포함해서 문화, 교육, 언론이 한꺼번에 병들었다. 그래서 대한민국이 이 지경까지 왔다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이 끔찍한 현실, 참담한 현실, 두려운 현실을 과연 어떻게 고칠까 하는 문제를 두고 우리가 머리를 모을 때가 바로 지금이라는 걸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설 연휴를 쉬고 나온 여러분 독자들에게 조금 무거운 말씀이지만 우리의 현실이라고 하는 게 그렇게 참담하고 끔찍하다. 그런 재확인을 드리면서 이런 생각으로 남산의 부장들의 폐해에 대해서 우리가 예의주시하자는 제안과 함께 오늘 방송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